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자, 이제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에 한번 봅시다. 자, 어디 있냐면은 323페이지 있죠? 323페이지. 매년 기출되는 내용입니다. 구분 소유권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있으면 이게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에 의해서 이제 아파트 만들어지는데, 자, 이 내용이 이제 규제하기 위한 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501호예요. 501호. 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아파트 전체가 있고 여기에 501호가 뭡니까? 무슨 소유권입니까? 구분 소유권이 됩니다. 자, 구분 소유권은 구조상, 이용상 뭘 갖추고 있어야 됩니까?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무슨 행위 있어야 됩니까? 구분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구분행위. 그래서 아파트마다 뭡니까? 화장실하고 벽 뭐 이렇게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자, 구분 소유권은 여기에 이제 판례가 등기되지 아니하여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과 구분 행위가 있으면 등기되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나온 적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 행위를 하면은 독립한 소유물 개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럼 이제 밑에 가서 이제 구분 소유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분 소유권의 의의 나와 있는데, 집합 건물 중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는 것을 전유 부분이라고 하고, 전유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무슨 소유권이 한다? 501호 이런 것을 구분 소유권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구분 소유권의 성립 요건에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습니다. 독립성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양갈로 1번하고 양갈로 2번 묶어놓으시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구분 행위는 등기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구분성이 인지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양갈로 1번하고 양갈로 2번, 자, 그 내용을 묶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됐고, 밑에 판례는 뭡니까? 지하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은 독립한 소유권이 객체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됐고, 자, 이제 넘기시면 돼요. 이제 공용 부분으로 갑니다. 공용 부분. 자, 공용 부분은 여기 보시면 아파트에 뭡니까? 복도라든지 승강기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이렇게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뭡니까? 무슨 부분이다? 공용 부분인데, 자, 우리가 공용 부분은, 자, 일단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 비교해 드릴게. 공용 부분은, 자, 우리가 법정 공용 부분이 있고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어요. 일단 공용 부분을 합시다. 공용 부분 있고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그냥 복도기다 승강기는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 자, 시험에 규약이라는 거, 규약상 공용 부분 하면 반드시 등기합니다. 그냥 공용 부분 하면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요. 공용 부분은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적고 있는 게 다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시효 취득할 수가 없답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취득, 시효 할 수가 없습니다. 시효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공용 부분은. 또 등기한다, 안 한다? 공용 부분은. 복도, 계단, 승강기 등기하지 않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냐? 아파트만 한 채가 있으니까 여기 101호를 규약상 공용 부분으로 쓰자. 그래서 반은 노인정, 반은 관리실, 사무소 관리실로 쓰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게 뭐예요? 규약상 공용 부분입니다. 자, 등기법에서 배우겠지만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만 둡니까? 표제부만 두죠. 표제부만 둔다. 왜냐하면 각구 적었다, 을구 적었다. 각구 적었다 하면 각구가 뭡니까? 소유자 이게 아파트에 뭡니까? 한 120명, 150명 있는데 150명 다 적어보면 등기부가 터져나갑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 그래서 이제 뭡니까? 뭐 만든다고? 표제부만 둔다. 이랬어요? 오케이? 됐어. 그래 됩니다. 자, 그래서 공용 부분은 등기하지 않는데 규약상 공용부는 등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공용 부분. 법정 구조상 공용 부분은 자, 핵심이 뭐야? 등기한다 안 한다? 밑에 줄에 하지 않는다. 포인트고 29, 30에 나왔던 겁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은 규약으로 공용 부분을 쓰는 겁니다. 등기해야 되는데 뭐 만든다 그랬어요? 표제문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이제, 한동 건물의 구분 행위에 상한, 밑에 나와 있는데, 밑에 판례가 집합 건물 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 그 시기에 구분 소유권이 승립한다. 자, 그러면 위에 언제냐? 위에 올라가면은, 구분 행위에 상하는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자, 줄 것이고,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면은, 동일한 소유권이 승립한다 안 한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체크하시고 밑에 가서 이제 공용 부분에 대해서 갑니다. 자, 공용 부분은 뭡니까?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죠. 공유입니다. 자, 공유 부분의 처분 분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3번 옆에다 별표 놓으셔야 돼요.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공용 부분의 사용은 26회 때도 나왔지만 31회 기출도 좀 보세요. 31회 때도 31회 또 나왔어. 공용 부분은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자, 공용 부분은 사용은 어떻게 된다고? 자, 보세요. 공용 부분의 사용은 용도에 따라.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공용 부분의 사용은 뭐라고? 용도에 따라. 복도는 복도, 계단은 계단, 승강기로 사용하는 거야. 알겠어요? 시험에 이제 나왔어. 26회 때하고 31회 적어놓으세요, 밑에. 26회 때 나오고 31회 작년에 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공용문의 사용은 용도에 따라. 알겠죠? 용도에 따라. 틀리기만 틀리면 맞죠? 자, 26회 때 좀 이따 문제 풀 겁니다. 또 나옵니다. 자, 사용은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반드시 기억하시고 별표 크게 해놓으셔야 돼. 자, 공용 부분의 지분입니다. 지분은 무슨 비율로 합니까? 면적 비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분의 일체성인데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유 부분과 분리 양도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별표도 등기한다 안 한다? 공용 부분은 등기를 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용 부분의 변경은 몇 분의 몇입니까? 3분의 2의 특별 결의가 필요합니다. 공용 부분의 변경 3분의 2. 자, 공용 부분의 관리는 통상에 집행해야 합니다.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서 공용 부분에 관한 기타 관계인데, 자, 공용 부분의 부담과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자, 지분 비율입니다. 지분 비율로 부담한다. 자, 그 다음에 공용 부분에 발생한 채권은 공유자의 누굽니까? 특별 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별표 나왔습니다. 건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는 어디에 있는 것으로 23회 때 나왔던 기출지문입니다.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건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는 어디에 있는 것으로? 공용 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 행위 어떻게 있습니까? 침해하면 방해 제거, 침탈하면 방해 제거, 방해 반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만 체크하시면 되고, 나머지 내용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넘어가면 되고. 박스는 나중에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느끼시고 돼. 대지와 대지 사용 공간입니다. 자, 요겁니다, 요거. 자,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뭘 봤습니까? 501호 봤지? 구분 소유권이야. 여기 이제 요 부분을 뭐랍니까? 무슨 부분이 합니까? 전유 부분이라고 하지. 하고. 자, 우리가 복도, 계단, 승강기, 이런 것들은 무슨 부분이 한다고? 공용 부분이라 한다. 자, 우리가 이제 집합 건물법 가면 제일 먼저 구분 소유권 나오고, 두 번째가 공용 부분 나오고, 세 번째가 대지 사용권이에요. 자, 요 대지 사용권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걸어가서 올라가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은 대지 사용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비처럼 날라서 들어가야 돼, 집에. 알겠죠? 그래서 대지권의 비율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 맞죠? 그래서 대지 사용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이 뭡니까? 대지 사용권이야. 대지 사용권. 자, 그래서 첫 번째 구분 소유권, 두 번째 공용 부분, 세 번째 대지 사용권입니다. 그 대지 사용권이 있으니까 걸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건물이 앉아있는 대지는 뭐랍니까? 무슨 대지? 법정대지. 법정대지. 건물이 앉아있는 대지를 법정대지. 자, 그 다음에 규약대지는 뭡니까? 자, 보세요. 아파트만 있고, 주차장 옛날 아파트 가지고, 주차장이 부족하죠? 그럼 여기에 뭡니까? 땅에 빌려가지고, 규약상 뭡니까? 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아파트 이렇게 있는데, 옛날 아파트 같은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옆에 땅 빌려가지고, 대지 설정해서 주차장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때 무슨 대지를 한다? 규약대지를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규약대지.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아이고, 이제 좀 뭐 알 것 같다. 자, 규약 나오니까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규약대지도 등기해. 알겠죠? 네, 그래서 규약대지, 규약상 공용 부분 또 뭡니까? 등기를 한다. 규약상 나오면 좀 뭐예요? 등기! 알겠죠? 네, 됐어요. 자, 규약대지는 그 취지를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됐고. 분할 충고 금지입니다. 분할 충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분할 충고할 수는 있다, 없다? 끝에 행간편을 주고. 없다. 대지 사용권. 대지에 관해서 가지는 권리를 무슨 권리를 한다? 대지 사용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가서 판례가 있는데, 판례 보시면은 수분양자 나와있죠. 줄거지급 앞에 수분양자. 이제 부담받았단 말이야. 전유 부분의 소유를 위해서 건물의 대지를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대지 사용권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됐고. 대지를, 토지를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뭘 한다고? 대지 사용권이 한다. 양갈로 2번의 별표.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일체성입니다. 분리 처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번째 줄에. 없다. 변함했다 이러시고. 분리 처분 안 됩니다. 자, 분리처분 금지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판례 별표 2개 주셔야 돼. 자, 저당권 할 때 합니다. 했어요. 자, 어디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은 전유 부분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종된 권리인. 자,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에도 미쳐 안 미쳐? 미칩니다. 자,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에도 미쳐 안 미쳐? 미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가서 대지 사용권의 비율은 무슨 부분의 면적입니까?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입니다. 자, 현관에 통해놓고 대지 사용권의 비율은 면적이 크면 클수록 많죠?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이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위에 판례가 중요합니다. 전유 부분에 저당권 설정하면 대지 사용권에 미쳐 안 미쳐? 미친다. 그리고 일체성 기억해야 돼. 일체성이라는 건 뭡니까? 전유 부분을 팔면은 대지 사용권도 같이 넘어가죠. 이게 일체성이야. 됐어요? 됐어.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담보 책임으로 갑니다. 자, 분양자와 시공자. 자, 줄 것이고. 분양자와 시공자는 구분 소유지에서 담보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진단 말이에요. 아파트 분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살다 보니까 뭐 금이 가고 하자 있다 그러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죠? 맞죠? 누가 담보 책임이 있다고? 분양자와 시공자. 예?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뭡니까? 시행사가 어딥니까? 보통 뭐 더샵 뭐 이런 것들이잖아. 예? 분양회사는 따로 있고, 맞죠? 그 둘 다 책임지다고. 예, 법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구조의 일환입니다. 예? 자, 그 2012년도 전에는요,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분양자만 책임을 지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시공사까지 같이 책임지게 만들어놨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분양자와 시공자 연합해내시고 담보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2번의 내용이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 책임에 관해서 매수인에게, 자, 구분 소유자에게 이런 거 예를 들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매수인 아닙니까? 불리한 티락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이 법도 누구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보호하고 있어? 저 매수인, 이 구분 소유자겠죠?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양자와 시공자는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이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매수인, 분양받은 사람을 수분양자를 보호를 다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갑니다. 하자 추구권 이제 나와 있는데, 하자가 담보 추구, 하자 물건이 생겼다 담보를 해서 물을 수 있는데, 하자 담보 추구권은 구분 소유자에게 기속된다는 거 주시면 됩니다. 구분 소유자에게 기속이 된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2번에 공동주택의 현재 입주자가 입주대표회의 또는 관리주택 사업주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 및 하자보수금에 대한 권리도 인정한다. 자, 누구한테 된다고? 입주자 주권이시고. 입주자 대표의 자, 요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그 사람들은 하자보수에 대한 뭡니까? 책임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단 말이에요. 보증금에 대해서.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인정된다. 자, 그리고 이제 그 3번의 포인트는요. 손해배상. 하자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10년. 요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4번의 시험에 나왔었어요. 목적 달성이 안 돼. 집합금을 완수된 후에 분양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목적 달성할 수 없다. 이게 핵심이 뭐야? 목적 달성이 안 됐을 때는 끝에 행간면 계약을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요 기산점이 별표입니다. 이게 27회 때 31회 때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인권이 들어봤어요? 전인권이가 노래 불러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지 건물을 만들었어. 공사해가지고. 전인권 공사야. 왜 이렇게 했죠? 전인권 공사. 전유 부분은 뭡니까? 전유 부분은 인도시. 공유 부분은 사용 승인이 맞죠? 사용 승인. 자, 그리고 사용 검사일. 사용 검사일이네. 사용 검사일. 검사일. 그래서 전인권이 뭐 했다고요? 공사한다 이렇게 돼. 그 전유 부분은 인도한다. 그 다음에 공유 부분은 사용 검사일. 됐어요? 전인권 뭐라고요? 공사. 응? 되겠죠? 전인권이 알죠? 알 거야. 자, 그래서 전인권 공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다고요.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기산점에 관한 판례에 나와 있는데 제척기간입니다. 저 1번에 끝에 줄거죠. 제척기간이다. 법률이 예정한 기간입니다. 자, 임대 후 분양질환된 집 판례들 다 해놨어요. 임대 후 분양질환된 집합건물의 경우에 자, 이때는 집합건물에 인도받은 시점으로부터 집합건물에 인도받은 시점 줄것이고 제척기간이 진행됩니다. 임대 후 분양 전환됐을 때 분양 전환 시점이 아닌 자, 어떻게 됩니까? 건물을 인도받은 시점에서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자, 우리가 이제 뭐니까 5년 임대하고 그다음 분양 전환하는 아파트 있죠? 그게 저 북구 앞에 가면 있어요. 어디 가면 있습니까? 저 소동 넘어가면 골드 클래스가 있어. 들어봤습니까? 그런 아파트가 있어. 분양 전환 아파트 있죠? 있습니다. 극동 스타 클래스도 그런 건데. 분양 전환 아파트. 잘 모르나 보네. 관심이 없죠, 여러분은. 맞죠?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이 공부에만 관심이 있지, 뭡니까? 지금 다른 관심이 없어요. 맞죠? 자, 그런 아파트 있어. 분양 전환 아파트는 어제 우리가 임대해가지고 쓸 때부터 뭡니까?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임대 아파트 있을 때도 뭡니까? 마찬가지야. 뭐, 하자담보 책임. 10년짜리가 있고, 7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도 있죠? 그런 게 있어. 근데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예? 자, 있어.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그런 내용도 체크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이제 그 3번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2번에 별표해놓고, 2번 별표해놓고, 그 다음에 3번, 23회 때 나왔던 기출 판례예요. 분양 전환되는 임대 아파트의 경우 하자담보 책임의 기간은 몇 년을 보기 선호하다? 차연에게 인도되고 몇 년? 10년입니다. 10년. 자, 그 다음에 이제 담보 책임 내에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간다고요? 관리단과 관리인 들어갑니다. 관리단. 관리단은요, 바로 밑에 판례 보시면은 9분 두 번째 줄,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을 하여 성립하는 단체라 할 것이다. 이거는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구분 소유자 전원입니다. 전원. 넘기시고. 자, 그래서 이제 1번의 내용이 그 내용이야. 전원을 구성을 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관리단의 채무를 재산으로 채무 변제할 수 없을 때는 구분 소유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지분 비율에 따라서 관련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무슨 비율입니까? 행간패? 지분 비율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 구분 소유자 특별 승계는 승계 전에 발생한 관련된 채무에 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됐고.
관리자는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를 선량 관리자의 주의로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 체크하시고, 관리인 별표 2개입니다. 관리인이 아파트 관리소장 생각하면 돼. 관리인. 응? 자, 관리인입니다. 자, 볼게요. 관리인은 대내적으로 당의 집합 건물의 업무,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아파트 관리소장, 알겠어요? 하고, 대외적으로는 관리자를 대표하는 자, 즉, 관리자의 업무 집행기관이다. 이렇게 되시면 되고, 이게 정의입니다, 그냥. 자,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몇 명 이상일 때 행간편? 10명 이상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10명 이상 무조건 선임해야 돼. 임기는 몇 년입니까? 2년. 2년. 자, 3번. 관리인은 관리자 집회 결의로서 선임되거나 해임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인은 어떻게 됩니까? 관리자 집회에 잘 보여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라고 했고요. 자, 네 번째.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전유분을 점유한 자는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각 구분 소유자는, 그게 포인트야. 각 구분 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단 거예요. 직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법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어깨 좀 펴고. 저 에어컨 키세요. 안 되겠어. 다 살라 그래. 눈이 막 벌써 내려와 있어요, 지금. 에어컨 좀 누르시면 되는데. 예, 됐어. 죄송합니다. 예. 아이고. 저런만 들으면 돼요. 예, 맞춰져 있습니다. 예. 조금 춥더라도, 맞죠? 한 20분 좀 춥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자, 잠이 오니까, 예? 20분 뒤에는 뭡니까? 시원한 아이스크림으로 아시겠죠? 다시 잠이 깰 거예요. 자, 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다시 설명했습니다. 자, 밑에 갈게요. 자, 관리인 갑니다. 관리인에서 어디냐? 양가로 3번 할 차례죠.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가서 관리인은 다음과 같은 권한과 의무가 있다 그래가지고 공유 부분에, 자, 공유 부분 등급해 놓으시고, 보전 관리 변경하는 행위, 자, 쭉 보시면 돼요. 보전 관리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자, 관리나 사무할 때 비용 있잖아요. 요거를 분담 금액이라든지 청구하고, 구분소유자 청구하고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관리단 사업의 시행에 관련돼서 관리단을 대표해서 재판사도로 재판의 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밖에 규정에 정해진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자, 5번에 매년 몇 회 이상? 1회 이상 사무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의무입니다. 의무. 자, 그리고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는 선의점장에 대항할 수가 없고요. 자, 관리인의 보고는 매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1회 이상 구분소유자 사무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2번, 3번 한번 보시면 되고, 관리위원회. 자, 관리위원회는 24일 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24일 때. 자, 관리나 집회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리위원회를, 자, 현관편 줘야 돼. 둘 수 있다, 야, 관리위원회는. 한번 물어볼게요. 관리인은 두어야 합니까? 둘 수 있답니까? 10명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 맞죠? 관리위원회 위원회는 둘 수 있다. 알죠? 그래서 관리위원회는 둘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관리위원회는 누구를 사무집행을 감독합니까?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관리위원회 위원이 있잖아요. 임기가 몇 년이겠어? 관리인이 몇 년? 2년 같이 가. 알죠? 감독도 같이 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2년이야. 밑에 나와있지? 어디 있습니까? 4번입니다. 관리위원회 임기는 몇 년 범위내에서? 2년. 관리인과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가 관리는 사무 감독하잖아. 여기 기간도 똑같다. 2년. 됐어요? 네, 됐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세워 넘어갑니다. 3번은 안 맞네. 자, 구분 소유자 중에서, 자, 관리위원회 위원은 3번에 별표 해주시고, 시험에 났었죠. 구분 소유자 중에서 합니다. 점유자가 아니고 구분 소유자. 밑에 점유자 X 해놓으시고, 구분 소유자 중에서 관련 집회 결의에서 선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약과 집회. 자, 규약과 집회로 갑니다. 규약. 자, 첫 번째 주고시고, 규약은 관리단의 자치규범입니다. 자치규범. 자치규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 뭐 4번까지 있죠? 넘어가요.
안 봐도 돼. 나온 적이 없어. 넘기면 이제 규약 설정 변경 폐지가 몇 분의 몇입니까? 4분의 3. 규약 설정 변경 폐지가 몇 분이면 4분의 3입니다. 자, 그래서 규약 설정 변경 폐지 현관변하고 별표 몇 분의 3? 4분의 3의 특별 결의가 있어야 되고요. 3분의 3 이상의 자, 의결권에 4분의 3의 결의가 있어야 되지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규약의 보관 및 열관. 보관은 누가 합니까? 관리인 또는 부분 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합니다. 그 중에 1인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됐습니까? 나머지는 넘어가는데 관리한 지표로 갑니다. 자, 관리한 지표에서 다 볼 필요 없고 자, 첫 번째 줄 보시고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기관입니다. 기관. 그리고 두 번째 줄 끝에 가면 필요적 상설 필요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기 관련 집에 별표해 놓으시고 관리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그런데 임시 관련 집회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할 때 5분의 1, 1번 별표, 2번 별표. 자, 1번, 2번. 자, 그래서 관리인 또 소집을 할 수 있고 임시관리단을 구분소유자 5분의 1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내용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내용이 있는데 그건 한번 보시고 뭐 중요한 거 아니고 나온 적 없고요. 4번 갑니다. 관리인이 없는 경우는 구분 소유자 몇 분의 몇? 5분의 1이 집회 소집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옆에 갑니다. 집회 소집 통지는 몇 주일 전에 합니까? 일주일 전에 각 구분 소유자에게 한다는 거 체크하시고 자, 두 번째 전유 부분이 여러 사람이 공유일 때는 공유자 정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게 통지하면 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4번도 그냥 넘어가고 5번도 넘어갑니다. 자, 결의사항 밑에 갑니다. 자, 별표해 놓으시고 한 번 나왔어요. 결의사항은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를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의결권입니다.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대해 지분 비율에 따른다. 그러면 전유 부분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지분이 큽니다. 자, 그래서 의결권도 커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 볼 필요 없고요. 밑으로 가서 5번 이해관계에 있는 점유자는 의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가서 6번의 별표 소집 절차의 생략입니다. 소집 절차의 생략. 자, 소집 생략은 어떻게 됩니까? 전원이 해야 되죠? 구분소유자 전원에 동의를 했으면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넘기지 말고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개 막 있는데 다 안 봤어요. 맞죠?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게 다 기출됐던 질문이다. 그 정도만 보면 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규약 설정 변경 페이지 옆에 딱 다시 하시 330페이지 다 보는 거 아니야. 규약 설정 페이지는 몇 분이면 4분의 3의 결의 3분의 3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체크하시고 권리당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관련 집회에서는 정기 관련 집회는 언제 한다 그랬어?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다시 발표해놔야 돼. 언제? 매년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 전에 한다고? 3개월 전에 해야 되고 임시 관련 집회는 관리인이 할 수도 있고 구분 소유자의 몇 분이면 5분의 1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통지를 몇 주일 전에 하는데? 일주일 전에 하는데 각 구분 소유자가 한다는 거 체크하시고 나머지 뭐하고 결의사항은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의결권은 된다고 전유분의 면적 비율을 한다는 거 체크하시면 돼. 그리고 소집 절차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전원에 뭐가 있으면 동의만 생각할 수 있다. 됐어요? 나머지 다 버려. 알죠? 있는 거 법조문에 있는 거 다 해놨지만 그거만 체크하고 간다고. 맞죠? 넘기고. 자, 넘기면 4번이 있어요. 예? 4번이 있어요. 그 4번 고치면 되죠. 4번 고치면 되죠. 자, 넘기시고 특별 종족수로 갑니다. 특별 종족수. 자, 중요하죠 이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별표. 임시관리단 집회를 하면은 몇 분의 몇이 있어요? 5분의 1. 자, 공용 부분 변경은 몇 분입니까?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공용 부분의 변경은 3분의 2. 원래 4분의 3이었는데 3분의 2로 변경됐어요. 알겠죠? 그거 나올 수 있으니까 별표 넣으셔야 돼. 자, 이 개정된 겁니다. 자, 원래는 몇 분의 몇이었다고? 4분의 3이었어.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 보면은 그 해설이 좀 잘못된 게 있습니다. 공용 부분의 변경은 옛날 것 같이 4분의 3 해놓는 데가 있어. 나중에 기본서에 고쳐야 돼요. 알겠죠?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1로 바뀌었어요. 개정됐다고. 알겠죠? 그럼 나올 수 있겠지? 자, 그럼 4분의 3 갑니다. 규약 설정 변경 폐지. 현관편에 주고 4분의 3이고, 구분 소유자의 사용 금지를 서로 제기하는 경우도 4분의 3입니다. 둘 다 할 거고, 전유무가 대사용권을 이제 이 사람이 의무 위반 행위를 해가지고 경매를 명할 때도 4분의 3이고요. 자, 그리고 점유자 임차인이 들어가 사는데 막 계속 해를 가하더란 말이야.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고 저주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도 몇 분의 몇이 결이 있어야 됩니까? 4분의 3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5분의 4는, 자, 5분의 4는, 자, 5분의 4 한번 봅시다. 5분의 4. 자, 우리가 이제 재건축, 복구, 서면 결의는 몇 분의 몇입니까? 자, 칠판 봐요. 몇 자야? 재건축 복구, 서면 결의 몇 자야? 5분의 4. 됐어요? 재건축 복구 같이, 우리 타이틀이 나중에 가면 재건축 복구 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재건축 복구는 뭡니까? 5자잖아. 5분의 4 서면 결의. 별표예요. 우리 재건축 요거 시험에 많이 나왔다고요. 재건축은 몇 분의 몇? 5분의 4입니다. 됐어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갔어요. 전원에 동의하시면 소집 절차 생략할 수 있다 돼 있죠? 맞아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 종족수가 시험에 포인트라는 거 아셔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재건축이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몇 번 나왔어요? 3번이나 나왔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밑에 갑시다. 규약 및 집행 결의에 의한 효력입니다. 자, 규약 및 관련 집행 결의는 누구 있대?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셔야 되고, 자, 그 밑에 이제 판례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특별 승계인의 체납 관리비는 승계된다는 규약이 있는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공용 부분에 체납 관리비는, 체납한 관리비는 승계됩니까 안 됩니까? 승계돼요. 전유 부분에서 생겼던 체납 관리비는 이건 지가 이제 그 사는 사람이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자, 일단 승계인이 전 입주자의 체납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의미를 할 수 없고, 자, 승계한다고 규정이 있어도 승계되지 않는데,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뭡니까? 무슨 부분의 관리비는? 공용 부분의 관리비를 승계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양날 위반, 업무 준수 의무 위반했을 때는 단전 단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유효입니다.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되겠죠? 그거 체크하시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보존행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해, 제거, 중구나 이런 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현관편에 주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보존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보존행위는 누가 합니까? 각 구분 소유자가 합니다. 또 관리인이 할 수 있어요. 보존행위는. 자, 그럼 입주자 대표회의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보존행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결의 취소의 소를 했는데, 자, 이거는 안날로부터 6월 내에 할 수 있다는 것만 체크하시고 넘어갑니다. 나머지 볼 필요 없고. 자, 7번 갑니다.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의 의무 위반의 효과인데, 구분 소유자의 권리는 당연한 겁니다. 공용물의 사용 수요할 수 있고, 의결권 가지고, 소집 청구할 수도 있고, 소집권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인의 해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한다고요? 구분 소유자가 한다고요. 자, 의무는 뭡니까? 구분 소유자의 의무는 건물 보존에 해로운 행위를 하거나 공동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함부로 철거하거나 변경하거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리고 불법 증개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판례는 한번 보시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이제 있는데, 우리 아까 4분의 3 있었죠? 4분의 3 의무를 위반했단 말이야. 4분의 3 아까 뭐 있었습니까? 자, 옆에 사용 금지를 소송을 어떻게 하는 거? 사용 금지를 청구하는 거고 있고, 두 번째 경매 넣는 거 있죠? 경매 넣는 거고, 세 번째가 뭡니까? 자, 점유자 여기서 점유자죠. 점유자. 이 점유자가 임차인을 이 의무 위반 행위를 해가지고 계약을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해지.
해지해가지고 계약관계 끝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 자, 그래서 우리 밑에 가면 행위정지 청구 나와 있습니까? 요거는 통상의 결의입니다. 행위정지 청구는 옆에다가 뭐라 적어놓고 통상의 결의. 통상의 결의. 통상의 결의고 나머지 2번 사용금지 청구나 다음 페이지 경매 청구라든지 거기 살고 있는 점유자 임차인이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의무변행에 대해서 계약관계 끝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몇 분의 몇입니까? 4분의 3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됐어요? 자, 재건축 복구 나왔음. 밑자 빼고 재건축 복구는 몇 분의 몇? 5분의 4 서명 결의까지. 자, 재건축이라는 게 뭡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건물 건축 후 상당 기간 지나서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와 복구비 그리고 관리비가 드는 경우 자 그러면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사항 변화나 그 사정으로 건물 재건축을 하면은 재건축 드는 비용이 비해서 현장의 효용이 증가하는 경우를 말하는다. 이거 어렵게 해놨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리하고 고치고 뭐 이렇게 하는 비용이나 부수고 새로 짓는 게 더 낫다. 이때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건축을 한다는 얘기야. 자 그렇게 됐고 자 2번에 몇 표현이시고 재건축 결의할 때 몇 번이면 5번의 사이 결의가 있어야 되고요. 3번 재건축 결의를 할 때 다음 갖고 상정해야 된다. 이게 20회 때 기출된 지문이야. 자 그럼 재건축 결의할 때는 새 건물에 설계해요. 그리고 이제 뭐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 대략적인 금액 그리고 비용 부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새 건물의 구분 소유권을 어떻게 기속시킬 거냐 이런 것 등이 4가지가 결의사항입니다. 자 옆에다 적어놔요. 20회 기출문제 홍보 비용 이거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이게 20회 때 시험 정답이야. 다음 주 재건축 결의할 때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정답이 홍보 비용입니다. 시험 나왔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됐고요. 밑에 판례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단지 내 건물이 일괄 재건축하는 경우 각각의 개물 건물마다 몇 분의 특별결의 몇 분이면 5분의 4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5동이 있다. 그럼 5동 각각 건물마다 뭐 해야 돼요? 몇 분이면 5분의 4의 결의가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내용이고 재건축 절차 나와 있는데 자, 3번의 별표야.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야. 자, 여기서 반드시 할 때 재건축 절차는요 반드시 서면을 해야 돼. 뭘 해야 된다고? 서면을 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해야 돼요. 재건축 절차는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서면 체고를 하는데 2개월을 해야 되는데 3번입니다. 회답하지 않았을 때는 참가입니까? 거절입니까? 자, 우리가 이제 협의회 무건대리 할 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체고했는데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 거절로 본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 항유 여부에서 물어봤는데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겁니다. 재건축 참가에서 물어봤는데 답을 받지 못하면은 참가 거절로 본다. 이거 시험에 나왔던 거죠. 별표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뭐 4번, 5번, 재매도 청구 뭐 이렇게 되는데 재매도 청구는 밑에 주막으로 갑시다. 몇 년 내? 2년 내 공사하지 않았을 때 자, 이랬을 때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 복구 갑니다. 자, 복구해야 되는데 넘겨보시면 공용 부문의 복구는요 2분의 1일단 할 필요가 없는데 4번의 별표 2분의 1을 초과하는 복구를 할 때는 몇 분의 몇 결이 있어야 됩니까? 5분의 4의 결이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버리세요. 알겠죠? 다 있는 내용인데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지금 체크한 것만 봐도 양이 많아가 터집니다. 머리가.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몇 문제 없습니다. 이 문제 풀고 쉬도록 할게요. 자, 336페이지. 자, 1번 두 문제밖에 없죠? 두 문제밖에 없어요. 자, 봅시다. 이 두 문제가 다 있어요. 나중에 문제 기출 문제 집에. 자, 그래서 이제 볼게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두 문제밖에 없어요. 자, 1번. 1번. 자, 1번 맞습니까?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 소유권을 성립할 수 있다 했죠? 할 수 있다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가 있으면 됩니다.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등기 등록 없이 취득한다. 이 말이야. 1번 5죠. 2번. 자, 2번 어떻습니까? OX.
제가 뭐랬어요? 옆에 답도 좀 참고하고 보라 했죠? 자, 공용 부분의 용은 용도에 따르지. 근데 공용 부분의 비용 부담은 면적 비율이잖아. 맞죠? 그러면 비용 부담을 지워야 됩니다. 지우는 게 아니고 사용을 지어야 되네. 공용 부분의 사용과 아니겠습니까? 공용 부분의 사용으로 빼쁘고 공용 부분의 비용 부담은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에 된다. 이렇게 맞는 거야. 알겠죠? 사용은 뭐에 따라 해야 됩니까? 용도에 따라. 지분 비율이 아니고 사용은 지분 비율이 아니고 용도에 따릅니다. 그래서 갈로 한번 보세요. 31에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용도 맞죠?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갈로는 맞습니다. 근데 2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2번이 맞기 위해서는 사용가를 없애야 돼. 공유물 비용 부담은 전유분의 지분 비율에 의한다. 이렇게 맞는 지문입니다. 사용은 뭐에 따라 한다고? 용도에 따라 한다고요. 체크하시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자, 공유 부분 취득수익 이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죠. 30일 기출. 그 다음에 4번. 관리인의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 부분에 여기서 관리인은 보존행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했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구분 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 증서로 달리 정하지 않으나 그가 가지는 전유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 처분할 수가, 분리 처분할 수가 없다 했지. 그 다음에 6번.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맞죠? 맞고. 그 다음에 7번. 관리는 매년 행위인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무슨 관련 집회? 정기 관련 집회는 매년 행위인도 종료 후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한다고요. 29일 때 나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관리인은 구분자의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관리인은 임대인도 됩니까? 됩니다. 임기는 몇 년이라 했어? 2년. 밑에 적어놔. 관리위원회 위원도 임기가 몇 년? 2년. 관리인도 2년이야. 자, 그 다음에 맞습니다. 9번. 관리인에게 부정행위 있을 때, 부정행위를 있을 때, 각 구분 소유자는 법원에 해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맞고. 그 다음 10번. 규약에 다른 점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중에, 자,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 정한다고 했잖아. 맞죠? 그러면 점유하는 자가 X죠? X입니다. 점유하는 자 X 해놓고 구분 소유자가 한다. 이렇게 돼. 그 다음 7번.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으로 제공하는 것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의 공유로 속한다. 맞는 내용이고 법조문 내용 그대로고. 12번.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가 가지는 채권은 특별승계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가 있다. 공용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특별승계에도 승계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13번.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담보책임 지죠? 분양했던 사람은 담보책임 진답니다. 자, 그래서 13번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틀렸다 했죠? 공용 부분의 사용을 지우고 비용 부담은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이고 사용은 용도에 따라 해야 되고 10번 틀렸다 했지요? 자, 여기서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입니다. 전유물을 점유한 자가 아니고 구분 소유자 중에 정한다는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 13번 분양자는 원칙으로 전유물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 진다고 그랬죠? 분양자와 시공자는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집합금융 소유 및 관리가 하는 법률입니다. 틀린 것은 자, 임차인은 관리될 수 있죠? 자, 임차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니까 임차인도 되지. 1번 맞죠? 자, 2번. 서면 결의 방법으로 재건축 가능합니다. 맞죠? 3번.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특별사정입니다. 자, 전유 부분에 저당권 설정하면 대지 사용권을 미쳐 안 미쳐? 미친다 했지. 자, 그 다음에 4번. 전원에 동의가 있으면 소유주자 생겨날 수 있다 했죠? 맞아? 자, 전원에 동의가 있으면 소유주자 생겨날 수 있다 했죠? 맞고. 그 다음에 5번. 공용 부분에 관리비 된 연체료는 승계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지가 연체한 게 아니잖아.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승계되지만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맞아, 틀려? 틀렸죠? 자, 5번 틀렸습니다. 포함되지 않는데 맞네. 포함되지 않는 데서 맞다. 설명 맞게 했죠? 맞고. 그럼 6번.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자의 목적물인 건물 부분. 이 정의 맞네.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합니다. 맞고. 7번. 대지 사용권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정확한 내용입니다. 대지 사용권은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고, 그 다음에 9번.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통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의할 수 있다. 맞아요. 그 다음에 9번은 전인권이 뭐랬어요? 공사, 전인공공사. 전유 부분은 뭐랬어요? 인도한 날. 자, 공사, 공용 부분은 사용검사일. 사용검사일. 자,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렸죠. 27에 나왔습니다.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죽으시고 대해서 구분 소유자 가지는 책임은 존속기간은 사용 승인이 아니고, 이 사용 승인이 되려면 이걸 공용으로 고쳐야 되죠. 공사 해야 되고. 자, 그래서 27에 나왔고 30일에 또 나왔어. 전유 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 존속기간은 전유 부분이니까 사용 검사가 아니고 인도입니다. 인도일. 인도한 날로부터. 그래서 9번 틀렸고 10번입니다. 대지 위에 구분 소유자의 목적물인 건물이 속한 한동 건물이 있는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지를 분할 초과하지, 대지 분할 초과 안 된다 그랬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은 자, 우리가 아까 했던 거예요.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 지점장에 대항할 수가 없다 했고, 12번은 어떻습니까? 공용 부분은 등기해야 하네. 안 한다 그랬죠? 등기하에 형성이 됐으니까 X. 자, 그 다음에 29, 30, 31에 나왔던 거. 구분 소유 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한 득실 변경. 공용 부분은 등기한다 안 한다? 필요하지 않는다. 관로는 맞죠? 관로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관로 말고 12번은 틀린 질문이지? 등기 필요 없습니다. 13번은 어떻습니까? 한동 건물의 설치 보존의 흠의 하자는 설치 보존의 흠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흠은 어디 있는 것으로? 공용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3회 때 나왔던 내용이고 맞고요. 14번은 어떻습니까? 임대 후 분양 전환이 됐다. 그러면 임대 시점으로부터 책임 물어야 된다 그러죠. 분양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아니고 임대 시부터 이게 붙여야 되고. 15번 어떻습니까? 분양자가 아닌 시공자도 하자담보 책임 진다 그랬죠? 둘 다 집니다. 그 다음에 16번 집합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고 하자 부수에 관한 손해배상은 집합 건물 이거 틀렸죠? 하자 발생시입니다. 손해배상은 언제입니까? 하자 발생시. 인도시가 아니고 하자 발생시. 자, 그래서 하자 발생시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1번 틀렸죠? 1번 왜 틀렸어요?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가 있다고 보셔야 되고 9번 틀렸어. 자, 우리가 전인권이 공사 이렇게 했잖아요. 전유 부분은 뭐랬어요? 인도한 날이고 공사니까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일입니다. 자, 그래서 고치고 그 다음에 12번 틀렸다 했죠? 공용 부분은 등기 없이도 물건인데 등기 필요 없습니다. 있다 했으니까 틀렸고 14번 틀렸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임대 후 분양전환 됐다. 하자담보 책임은 임대 시부터입니다. 분양전환 시가 아니고 임대 시부터다. 그 다음에 16번. 자, 집합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하자 발생 시, 하자 발생부터 승인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 했던 내용이 전부 다 우리가 기출문제 질문 다 했어요. 자, 쉬어야 되겠죠? 좀 쉬었다가 기출문제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하고 합시다. 쉬겠습니다.